키가 9척이고 풍채가 웅장하며 힘이 셌다. 사무 처리에 있어서 관용과 날카로움을 두루 갖추었다. 삼국사기. 고국천대제는 고구려의 9대 대제로 이름은 남모 부왕인 신대대제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사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는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었으나 왕위에 오를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폭군인 차대대제를 폐위시킨 반정 세력은 핵심적 인물이자 공명정대했던 명립답부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에 눌려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명립답부가 죽고 신대대제마저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눕게 되자 마치 물을 만난 듯 국정을 장악하고 나라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연나부와 비류나부의 좌가려, 어지류 등은 차대대제를 폐위시킨 반정을 주도했지만 또한 그의 측근이었기도 했기에 일찍부터 나라를 병들어가게 만든 주역들이었습니다. 이에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력이 약했던 고국천대제는 이들 연나부에서 왕후를 책봉하는 등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힘이 부족하여 이 굴욕을 참을 수밖에 없구나. 고국천대제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 와중에 184년 즉위 5년에 동안의 요동태수가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범합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를 고국천대제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선조들께서는 나라의 위기 앞에 늘 활과 창을 메고 가장 선두에 앞장서셨거늘 후손으로서 어찌 부끄럽게 국내에 편히 있겠는가? 신하들의 만류에도 고국천대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적의 군대를 영토 깊숙이 끌어들인 후 반격에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좌원대첩이라 불리는 이 승리는 적의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군주로서의 위엄과 정치력을 점차 높여가자 기득권 세력인 좌가려, 어비류 등은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190년 9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초기 기세를 타고 도성을 직접 공격하기까지 했으나 고국천대제는 이번에도 스스로 전장에 나가 그들을 제압하고 좌가려, 어비류 등을 숙청하였습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뭉친 고구려의 귀족 세력인 오부에 대해 고국천대제는 이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았고 행정적인 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나부체제에서 방향부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는 고구려가 귀족 중심에서 왕권 중심으로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고국천대제가 국정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국천대제는 자신의 국정을 함께 도와 이끌어줄 새로운 인물을 갈망했습니다. 짐이 덕이 부족하여 나라가 그간 전란으로 어지러웠소. 이에 그대들은 이런 짐을 도와 국정을 이끌 만한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주기를 바라오. 사부에 명하여 국상이 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게 하니 대신들은 입을 모아 동부의 안류를 청구하였습니다. 부름을 받고 앞에 선 안류에게 고국천왕은 국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과연 뛰어난 인재임을 알고는 국상에 임명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류는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폐하 소신은 국상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감당할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허나 그에 어울리는 인물을 한 명 알고 있사옵니다. 그대보다 뛰어난 인물이라니 쉬이 믿기가 어렵구려. 하지만 안류가 그저 겸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다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암록곡 좌물촌에 을파소라는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유리대제 때 재상을 지내신 을소의 증손이기도 하지요. 고국천왕은 내심 놀랐습니다. 한때 재상을 배출했던 명문이 권세가들에 밀려나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을 정도로 국정이 황폐해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고국천대제는 사신을 보내 을파소를 데려오게 했으나 안류와 달리 그저 농사일을 하는 나이 많은 촌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그대를 청구한 바 중해대부의 직에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오? 한낱 농사꾼에서 갑자기 중앙 고위직에 임명되었음에도 을파소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숙여 보이며 말했습니다. 신은 늙고 미련하여 명하신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더 뛰어난 젊은 인재를 뽑아 더 높은 관직을 주시옵소서. 고국천대제는 내심 놀랐습니다. 을파소의 말에 뼈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을파소를 경시하였던 것을 뉘우치며 그에게 국상이라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늙은 촌부가 갑자기 국상이 되자 많은 신하들이 이에 불만을 가졌지만 대제의 위험에 눌려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을파소는 자신을 믿고 파격적인 인사로 모험을 감행한 고국천대제의 뜻에 부응하여 여러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정책인 진대법이라 불리는 황곡제도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많이 굶주리는 3월에서부터 7월까지 국가의 창고를 열어 쌀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이후인 겨울에 갖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혼란기에 군주의 자리에 올랐지만 밖으로는 외침을 물리쳐 영토를 넓히고 안으로는 반란을 물리치고 국정을 쇄신한 고국천대제로 인해 고구려는 한층 더 제국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가게 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말라 죽는다. 이는 역사를 외면한 민족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